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 2회에 걸쳐 나누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부분은요. 교과서 161쪽부터 시작이 되고요. 3일종에부터 자습서에는 42쪽 하단부에 있는 부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둘이 그 전황 이야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명은이도 건우가 보고 싶은데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건우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면서 관사 근처 명언에게 가긴 갔지만 명언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그런 갈등 장면에서 어때요? 그때 마침 종소리가 댕하고 울릴 때 명언이가 종소리 신비함을 끌려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봤던 건우 역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종소리 신비함에 가슴이 좀 이렇게 열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 매개체로 종소리가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우가 말할 용기가 없어서 쭈뼛거리고 있던 건우가 명은의 그런 종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드디어 말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3일종이요 라고 던지는 거죠. 그 종소리에 대해서 명은에게 말을 다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화해가 된 거죠. 화해의 첫 마디입니다.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의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 와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그때 명은은 나비야 나비야 갑자기 반가워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건우의 목소리를 듣고 반갑다는 반응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비야 나비야 자기 양이를 부르네요. 그러면서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언이가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신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온 곳을 전지 모른 척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건우의 목소리 3일종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바로 화해하면 뭔가 멋쩍으니까 자, 그런 반응을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공이 철책 밑을 통과해서 철책 밖에 서 있던 나의 발 근처까지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주워서 철책 안으로 다시 던져주는 거죠. 그때서야 말합니다. 말씀에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자, 이거는 책망의 의미도 있고요. 자, 용서와 화해 요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얘기는 화해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중적 의미가 있네요. 왜 거기 서 있어? 첫 번째는 책망,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 요청. 자,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는 말을 던집니다. 자, 보통 거기 누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 누구하고 묻는 대신에 나를 책망하는 척 하는 거죠. 책망하는 척. 때마침 관사 현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명은이 외할머니가 또 등장합니다. 꾸짖은 반, 반가운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받아줍니다. 나는 납꽃을 붉힌 채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글쎄 이제 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명은이가 아까 건우가 했던 3일종이라는 말에 대해 드디어 물어보는 거죠.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수요일. 자, 수요일을 3일이라고 하네요. 자, 주일날, 일요일날 치는 종을 주일종이라고 하고, 자, 중간에 수요일날 치는 종을 3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일날 종을 왜 치느냐? 사람들이 일요일만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걸 3일 예배라고 하고요. 그 예배가 열릴 때 그 치는 종소리를 우리가 3일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저것은 처종, 처음 치는 종소리고 한참 있다가 또 재종, 그 다음 종소리를 칠 거야 라고 참에 나는 도롱태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칠거립니다. 여러분, 화제가 바뀌어요. 도롱태. 여러분, 도롱태가 뭐냐면요. 도롱태. 이렇게 동그란 태를 도롱태라고 합니다. 어린애들이 여기 동그란 태 커다란 게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모양이 도롱태가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운동할 때 쓰는 뭐죠? 허리에, 운동할 때 쓰는 도구, 허리 도구. 자, 갑자기 이 명사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만 막대기 같은 거를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갖고 노는 도구거든요. 그걸 도롱태라고 합니다. 이 도롱태에 굴러가니까 빠른 말씨로 정신없이 짓거립니다. 어머나, 그놈 교회 다니는구나. 드디어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지고 있는 중이요.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야. 갑자기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자, 삼일종에서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로 화제가 슬쩍 옮겨오네요. 자, 근데 이분의 별명 자체가 먼저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약간 해학적인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수다를 떨어주기 시작하네요. 자, 관심을 보입니다. 선생님도 궁금했을 거야. 누구라도 딸고만이 아버지? 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되게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야트막한 언덕 위에 신관교회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에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저는 웃음이 피어집니다. 자, 앙바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앙바틈. 어깨가 떡 벌어지긴 했는데요. 어깨가 벌어진 대신에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역삼각 경에 이렇게 역도 선수 같이 어깨가 떡 벌어져 키가 작아요. 약간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웃음이 피어집니다. 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앙바트만 모습. 자, 이거는 상당히 사람이 마치 종끝에 매달려 있는 뭐랄까 좀 재미있는 모습이죠. 딸고만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네요. 여러분, 우스꽝스럽다면 뭐라고 합니까? 희화화라고 하죠. 웃길 희자에 그림 화자, 웃기는 그림처럼 표현한 걸 희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딸을 또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거죠. 자, 딸내미 이름을 그럼 엉터리 없이 지어 놓으면 요단분은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하고 그런 속설을 또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낳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나나 둘만 키우는데 옛날에는 막 낳거든요. 그래서 딸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자, 딸을 너무 많이 낳으면 어떻게 힘드니까 그만 낳게 해달라고 이런 이름을 짓곤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할 아이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옆에, 자, 대화의 화제가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 화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첫 만남에는 놀라 도망갔고, 두 번째 만남 때 처음으로 공을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 일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 나는 명언에게 선물을 준답시고, 시청 앞에 게시판에서 본 전쟁 소식을, 전황 소식을 전해줍니다. 선멸, 괴멸 이런 단어를 쓰면서요.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만남 때 화제는 뭐였냐면, 자, 전황 소식입니다. 전황 소식 속에는 선멸, 괴멸 같은 그런 끔찍한 단어들을 동원해 쓰고요. 이건 죽음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자, 이걸 들으면서 명원이는 충격을 받고 결국 네 번째 만남에 있을 때 그만 가버려 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쫓아버리죠.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그때 만남에서 전황 이야기하면서 자, 갈등이 생기죠. 그 둘은 그렇게 갈등 끝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며칠 지나서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 그리고서 며칠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인가 또
나는 명언의 관사 앞에 또 가게 됩니다. 가서 자 지금 명언을 보는데 명언이가 종소리의 반응을 보이자 너무 신나서 3일종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죠. 자 이게 몇 번째 만남입니까? 5번째 만남이에요. 그 만남에서 화제가 전황에서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메모하셔야 됩니다. 메모하세요. 전황에서 종소리 3일종 종소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종 그리고 딸구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나합니다. 자 화제가 죽음 자 선멸 괴멸 죽음에 연관된 이야기여서 종소리와 아버지 뭔가 뭐랄까요 생명? 재밌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로 화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화제의 변화의 계기는 뭡니까? 이런 갈등, 이런 해소의 계기, 바로 종소리였죠. 자, 이건 큰 변화입니다. 갈등을 겪던 둘 사이에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 매개체 종소리를 계기로 화제가 죽음에서 생명과 상처 치유의 이야기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옆에 또 날개에 적혀 있는 자, 그때 인물의 심리를 한번 정리 여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명은은 다시 내가 5번째 만남에서 다시 왔을 때 고양이에게 공을 건네주면서 자 3일종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책망하는 듯 했지만 내심 반가워하죠. 이런 양면적 심리를 갖고 있고요. 명언은 자 명언이 열면 어때? 자신이 어떤 3가지 금기를 당부하면서 소녀딸을 위해서 부탁했지만 그걸 까먹은 나에게 꾸짖는 듯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녀딸의 친구가 되어준 것을 다시 찾아와 준 것을 감사하고 있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반된 심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심리에 놓였습니까? 자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죠. 미안한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이 한편 있는 반면에 또 안도함. 나를 그래도 잘못했지만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안도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이때 종소리 역할 같은 거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종소리 갈등 해소의 계기를 준다. 그 다음에 뭐랄까요? 친밀해지는 종소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종소리 역할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2번째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계기를 부여줍니다. 자 이제 중요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훈이에게 딸고니 아버지 이야기를 그 이름의 의미까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기해 주자 명훈이는 굉장히 웃지 않을 수 없죠. 기분 좋게 깔깔거립니다. 자, 굉장히 분위기가 업됐네요. 옛날에 전황 소식 전할 때에는 가버려, 꺼져, 보고 싫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던 그 아이가 이제 깔깔거립니다. 이런 분위기에 반전이 있네요. 자, 그럼 나는 득이양양이라는 게 뭐예요? 득이양양, 자존감이 한참 높이 올라간 거 가리키죠. 자존감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떠벌리기 시작하죠. 자, 이야기를 더 합니다. 딸고니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암에 배꼽을 잡고 웃을 거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멀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얘기를 하다가 입을 다물었을까요? 명언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습니다.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게 나의 키가 정확히 어떤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자 입을 다뭅니다. 자, 이건 배려심이죠. 자,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나요? 자, 갈등과 화해 끝에 그만큼 한 뼘 더, 조금 요만큼 더 나의 어떤 의식과 생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말이 끊기니까 명원이가 이어서 야, 계속 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명원이는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퍼버라고 앉으면서, 퍼버라고는 이제 편하게 앉은 모습이죠.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겉모양 꾸미지 않고, 겉모양 꾸미지 않고 편안하게 앉으면서 촉합니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딸구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네요. 딸구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어라고 인물에 대한 분석을, 나의 생각을 전개해주기, 교회 종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종을 치지 않을 때에는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만큼은 치지 않을 때는 놀림감,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존경. 자, 치는 동안만큼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않을 때에는 놀림감이 됩니다. 마치 종출의 일부인 양 앙바트만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칩니다. 자, 위아래로 종소리를 울려드리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자, 그만큼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합니다.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한다. 몰두하고 그만큼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물이죠. 자, 외모와 생김새가 좀 아이들에게 놀림감, 그리고 딸구머니 아버지라는 그 딸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었지만 그의 종치는 모습만큼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누가, 서술자인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인물 성격을 제시하는, 자, 인물 제시 방법 두 가지 있었죠? 간접과 직접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서술자인 내가 그의 성격을 괴짜라고 한 번에 직접 말해주고 있네요.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고 있으므로 무슨 제시? 직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종치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엔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찬양과 감탄입니다. 찬양과 감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아이들을 가운데에서 딱 한 명만 골라 종추를 잡아당긴 영광을 안겨주곤 했다. 그악스럽게, 아주 그악스럽다라는 말은 끈질기, 억척스럽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딸구머니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만, 놀려먹을 없는 적이 없는 착한 아이,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놀려먹고 막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겠어요. 특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대화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나의 내가 생각하는 딸구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명언에게 해주고 말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의 방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명언은 딸구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한번 봤으면 좋겠대요. 그러자 너랑 같이 가면 볼 수 있지? 그러면서 볼 수 있으란 말을 뱉어놓고 이건 좀 뭔가 아닌데, 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배려심, 이거 한 뼘 컸습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황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던 그런 철딱서니 같은 내가 이제 그 명호의 섬세한 어떤 그런 그 반응을 상편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때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누가? 명언이 합니다. 자, 둘 사이에 참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둘은 굉장히 정말 좋은 친구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교회, 자, 약속을 정합니다. 교회 가기로. 교회 가서 보자. 언제? 주일 저녁입니다. 지금 이 5번째 만남은요, 주중에 아마 수요일 정도, 수요일에 만남이고요. 자, 주일 저녁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목, 금, 토, 3, 4일, 5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까지, 일요일까지 시간은 군뱅이처럼 더 흘러갑니다. 자, 직기법을 사용해서 시간이 더디 흘러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예 나는 떨고만이 아버지가 조정을 위한 시간에 맞추어 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 사이에 언제에서 어디까지? 자,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한 문장 사이 시간이 휘리릭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간 전개가 빠르다고 하죠. 자, 속도감 있게 여러분 메모해야 됩니다. 속도감 있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뒤 그림을 서술자 내가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 앞에서 제시 방식을 요약 제시라고 합니다. 요약 제시. 자, 이거나 체크해 두고요. 자, 페이지를 넘기 전에 지금 딸거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내가 수다를 많이 떨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갖는 이 작품 속에서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잡사고 그리는 친구들 옆에 날개 부분 보시고 교과서에 펼친 친구들은 옆에 날개 부분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딸거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의 효과라고 제목을 적어보세요. 자, 사건의 전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너무 쉽습니다. 1번. 자, 명언과 내가 가까워지는 계기. 두 번째. 자, 딸거니 아버지가 종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종치는 딸거니 아버지 이야기는 명언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둘이 함께 마지막 결말에서 함께 종을 치는 결말이 나오죠. 자, 결말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런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일 저녁입니다. 신관계를 같이 가기로 했죠.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명언이를 건호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네. 너무나 이쁜 그림이네요.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훈훈한 풍경이네요. 갈대를 뜯던 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의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귀여울까요? 자,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든 꼭 이렇게 예쁜 연애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갑니다. 자, 신광교회까지 가는 길이 꽤 멀잖아요. 그것도 건호는 혼자 뛰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명언이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넘어질세라 뭐 어디 걸리세라 조심조심 걷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자, 신광교회 가는 길 주일 저녁에 거리가 꽤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리도 길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또 건호가 수다를 한바탕 떨어야 되겠네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서 갑니까? 지난 전주에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 뭐라고 했죠? 반사. 응? 시간을 때 그 수다 떠는데 수다를 떨 때 전주일 전에 지난 전주에 교회에서 교회 반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반사가 누구였죠? 선생님이었죠. 교회학교 선생님. 그 교회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 반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때다 하고 그냥 수다를 떨면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마 이야기, 동화 백마 이야기였죠. 자,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그때 본문 가서
본문을 확인하면서 설명하도록 출발했습니다. 손을 잡고 조심조심 가고 있네요. 보살피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근데 어때요? 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언이에게 재탕 한번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재탕해서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아이고, 백마 이야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00% 빵빵빵 한 3개 할게요. 아니 2개 더. 100% 나온다고 보면 100% 출제. 100% 출제. 자, 여러분 얘기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마가 살고 있었는데요. 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성주에게 큰 상을 받곤 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백마는 늙고 병들었겠죠. 자, 즉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백마가.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자 기사가 자기를 백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사는 생사고락,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했던 그런 백마를 외면했습니다. 못된 인간이네.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자,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떠돌다가, 자, 늙고 병든 백마가 성내를 떠돕니다. 아유, 불쌍해라. 자, 버려진 백마의 비참한 상황, 어떤 비극적 상황이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처 입은 상황, 상처 입은 백마, 그때 종탑 앞에 이르릅니다. 그 종탑에는요, 종이 있는데, 그 성주가, 그 성의 성주가 누구든지 종을 치면 억울한 사형 호소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종탑이었대요. 자, 여러분, 이 종탑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죠? 원래는 사람에게 인간을 위한 어떤 종탑이었던 거죠. 자, 그거를 백마가 당연히 알 리는 없습니다. 자, 백마는, 종탑에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습니다. 아, 칡넝쿨. 배고프면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자, 이때 칡넝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해서 그 백마의 억울함을 성주에게 알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종주를 잘못 건드렸어. 어이구. 그러면 종이 울렸습니다. 자, 종 소리. 이거는 구원의 소리가 되겠네요. 절망해서. 성주가 그 사이를 알아보고 오라고 부하에게 지시를 했고, 백마는 그 드디어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죠. 백마가 말을 했나? 자, 아무튼 동화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자, 성주는 그걸 듣고서 화가 났어. 그래서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 줬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살펴준 거예요. 자, 뭡니까? 권선징악적인 주제네요. 권선징악. 나쁜 그런 기사를 혼내주고 착한 백마를 상을 줍니다.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네요.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자, 아무튼 이 이야기의 주제는 종소리를 통해서 백마가 억울하면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듣겠습니까?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던 전쟁이 일어난 건 자기 책임도 아닌데 명은 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비극을 겪게 됐고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명은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때요? 그만큼 억울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억울함의 점에서는 백마와 누가 명언이 대응됩니다. 백마와 명언 대응대 같은 의미 대응 대비나 대조가 아니고 대응입니다. 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자, 백마가 종을 치는 칡넝쿨을 뜯어먹다가 의도치 않게 종을 치는 그런 이야기는 이 소설의 결말, 여러분 결말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명언을 데리고 건우가 가서 딸고니 아버지 몰래 종을 치는 그런 결말이죠. 그 결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백마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인물관계의 대응, 백마 이야기 속에 백마, 성주, 종소리, 칡넝쿨, 자 이런 그 인물에 대응되는 그 인물관계를 정리를 꼭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위에 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잡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잡서의 표 정의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기능이라고 필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제 얘기했죠. 권선징악적인 주제. 자, 그리고 인물, 기사는 은혜를 저버린 그런 몰지각한 인간이고요. 악인, 마이너스 인물이죠. 자, 백말은 선인입니다. 자, 버림받은 존재고요. 억울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갖고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고 억울함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명은과 대응, 백만은 누가 똑같습니까? 이퀄 명은, 자, 백마일과 명은 대응된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성주는 억울한 사연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 절대자가 되겠네요. 절대자. 자, 종탑은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그거는 백마에게도 명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 칙농크 중요하네요. 그럼 백마의 별표할게요. 그 다음에 칙농크 별표할게요. 자,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것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명은을 데리고 와서 종을 치게 해준 누구? 나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대응됩니다. 자, 그리고 종소리는 여기서 억울한 백마를 억울함을 풀게 해줬고 또 고통과 상처를 받고 살고 있던 명은에게 구원의 어떤 소망을 빌게 해주는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종소리 의미도 별표해 놓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인물 대응을 정리해 보고요. 자, 이것의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냥 교회 종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 어떤 의미? 억울함을 호소해 주고요. 절망에서 구원해주는 종소리, 구원의 의미가 담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누구에게서? 백마와 명은에게서. 자, 그래서 그런 인물 간의 대응, 백마와 명은의 대응, 그 다음 측면쿨과 나의 대응을 통해서 내용의 긴밀성을 좀 높인다는 점이 또 하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한 내용이네요.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 신관계로 종소리를 들으러 가는 이 도중에 건호가 명은에게 해준 이 백마 이야기를 들은 명은의 반응은 딱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억울한 사람은 종을 칠 수 있다고? 자, 그런 관심을 보이는 거죠. 자, 왜 이런 관심을 보였을까요? 왼쪽 날개 부분의 교과서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왜 관심? 그거는 핵심이 그거죠. 백마의 상태가, 백마의 처지가 자기의 처지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낀 겁니다. 자, 동일시했다는 거죠. 백마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래서 백마처럼 자기도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싶은 소망, 자, 동일시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종을 쳐서. 그래서 관심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자, 내 손이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손을 꽉 움켜쥐면서 반응을 합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지는 나머지 얽김에 말 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얽김에. 여러분들, 얽김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얽김에.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자,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 체크해서 고용할게요. 쉽게 얼떨떨, 말 갈망, 말의 뒤수습. 자, 이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할게요. 말 갈망, 말의 뒤수습. 또 하지 못할 허세를 부립니다. 종을 칠 수 있어?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소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자,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명언을 좋아했기 때문에 명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명언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죠. 순수한 도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복합적 심리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마네요. 자, 마침내 신강교회로 갑니다. 교회 이끌어섰어. 좀 이른 시간이었어. 아직 교인들은 안 왔겠죠? 주일 저녁인데.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늘로 오르는 사각다리 인양 높고 가파른 돌 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자,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언을 단단히 부축한 채 자,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이렇게 약간 언덕배기에 돌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그 언덕배기에 위치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자 드디어 교회당이 보입니다. 자,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는 노을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고 석조교회당. 아마도 시골 저기 완전 시골은 아니고 당시에 도예지였기 익산 도예지였기 때문에 시였기 때문에 뭐랄까 그래도 조금 건물이 석조 건물로 돌로 지은 건물로 좋았나 봐요. 자, 우리는 종탑 앞에 서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딸고반이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딸고반이 아버지다고 하는 명은이에게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입니다. 자, 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제 종을 치게. 자, 딸고반이 아버지가 옵니다. 그의 민머리, 대머리죠. 전구처럼 반짝거리는 재밌는 표현도 있네. 나는 최대한 그때 예의를 갖춥니다.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굿보기 인사를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놀리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까? 종칠 기회를 주려고 예의를 지킨 거죠. 오늘 한번 어떻게 종을 얻어 쳐볼까 하고. 자, 딸과 언니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봤어. 알아보긴 했어. 왜? 내가 평소에는 많이 놀렸거든요. 나는 근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걔는 대우 뼈게 되는 걸음걸음. 대우 아주 매우 영어로 very가 되겠습니다. 자, 뻐겨대는 뭔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갔네요. 종탑에 다가서가지고 익숙한 솜씨로 올라간 다음에 종줄을 풀고서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노종이 한쪽으로 휘우뚱 기울어지면서 줄을 또 계속 잡아다니자 종이 두 번, 세 번. 자, 이제 종이 아직은 종이 흔들리기만 한 소리가 안 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또 세게 흔들릴 때 댕댕 나기 시작하겠죠. 자, 기울어지다가 드디어 종소리가 울릴 차례가 되네요. 와, 종 치는 과정을 상세히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봤고. 그렇죠? 자, 종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종치는 장면도 맨 처음에 5번째 만남에서 내가 명은에게 종소리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할 때 명은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막 수다를 떨면서 종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맨 처음에는 해학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해학적으로 처음 설명할 때는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뭐 대머리 딸 달고머니 아버지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뭐 등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칠 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드디어 주일날 신광교회 와서 직접 처음 보게 됐습니다. 듣게 된 거죠. 직접 와서. 자, 그때 엄숙한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화살표 쭉 끌어갈게요. 그 사이에 어떤 명이 있었냐면 바로 백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명은이가 나에게 듣고 나서 그 종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드디어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땡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 그 소리에 놀라 명은이의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귀를 막습니다. 놀라서 귀를 막아요. 첫 종소리가 울리자 귀를 막습니다. 너무 소리가 컸던 거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보다 소리가 커서 놀랐습니다. 차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점층법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떨고니 아버지의 앙바트한 몸집이 어느새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서 쉴 새 없이 오르내려갑니다. 자, 댕그렁댕, 댕그렁댕. 자, 귀싸대기를, 종소리가 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게 됩니다. 와, 이게 중요한 표현을 발표할게요. 자, 종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인데요. 싸대기를 갈긴다? 이거는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자, 청각의 촉각으로 감각의 전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시에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그때 귀를 막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명은이가 귀가 아프거나 놀랄 것 같아서 명은이의 손바닥을 붙잡아서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합니다. 소리가 울릴 때는 너무 크니까 손으로 가려주고 소리가 안 울릴 때는 이렇게 떼어주고 자 손바닥을 붙잡아 붙이고 띄고 이런 동작을 되풀이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따뜻한 배려심이죠. 따뜻한 배려의 행동이 나오네요. 참 많이 컸네요. 섬세한 우리 건우 나중에 연애 잘하겠네. 자,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배려심 있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도 그런 연애를 꼭 하시기 바라면서 자, 아무튼 그때 그 장난이 손바닥을 이렇게 했던 장난이 명은의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웠다. 자, 그만큼 기분이 좋아진 거죠. 감동이 된 건 감동. 자, 명은을 감동시켰어요. 감동하면 하네요. 그전 도중에 이제 딸거운이 아버지는 종 치는 걸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제 동작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건공중에 둥둥 떠 있던 거는 건공중은요 좀 생소한 말이죠. 높지 않은 공중. 높지 않은 공중, 반공중. 자, 공중에 둥둥 떠있던 딸공의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죠. 그때 찬스입니다. 이때 명은에게 종을, 건호에게 종을 한번 쳐라고 가끔씩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건호는 아까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했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종을 치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명은과 함께 종을 쳐보기 위해서 그런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그런 희망,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아첨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그 종주를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고 매정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그동안 주일마다 한 짓이 있거든요. 주일마다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딸구만이 아버지라고 놀려대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간 후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놀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건우는 또 기지를 발휘해서 실망하지 않고 실망했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얼른 고무신을 왜 벗었을까요? 자,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하는 방향으로 멀리 사라지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에 양껏 퍼 담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 소리가 공기 중에 음파의 작동으로, 음파의 그 진동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음파의 진동을 뭐죠? 고무신 안에 담으면요, 그 음파 진동이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아무튼 퍼담아서 잽싸게 고무신짝을 명은이 귓바퀴에 찰싹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진짜 이거 완전 연애 도사일세. 와. 자, 명은을 감동시킨 두 번째 따뜻한 배려의 행동. 우와, 멋지네요. 자, 그러자 또 명은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꿀인데 안 갔어, 꿀인네? 양말도 안 신고 다녔을 텐데. 봄이고, 아마도 꿀인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요. 그만 명은은 좋아서 해맑은 미소를 입에 가득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종은 어미종은 멈추었지만 어미종은 아까 실제 종을 가리키죠. 실제 종소리를 가리키지만
고무신짝 안에 있는 새끼종, 이건 종소리의 진동을 가리키는 비유하는 표현, 새끼종 비유적 표현이 담겨있네요. 아직도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와, 멋진 표현입니다. 와, 훌륭하네요. 자, 그 종이 꿀벌처럼, 자, 이거는 직유법이 되겠고요. 잉잉거리면서 귀를 간지린다. 자, 이거는 마치 강아지나 양이가 그저 집사들한테 이렇게 애교를 떨 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자, 이건 생명체가 아닌 종소리를 귀를 간지린다가 표현했으므로 활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유와 활유를 통해서 그 종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소리를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그 나의 어떤 마음과 배려가 명언을 감동시켰죠.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컸을 때는 손으로 귀를 가려서 이렇게 막아서 그 소리가 놀라지 않게끔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종을 치고 싶었지만 못 쳤을 때 그 마지막 남은 종소리를 고무신짝을 얼른 벗어서 그 소리를 담아서 귀에 대주고, 이런 두 가지 멋진 어떤 배려심 행동을 이 건호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명은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죠. 기분이 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 고맙다고 말까지 합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관사 앞까지 왔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겠죠. 자, 집 앞에, 관사 집 앞에서 명언이가 묻습니다. 건호야, 한참 뜸을 들인 다음 뒷말, 난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 네 진짜 관심을 드러내고 있네. 한번 만져보고 싶어. 웅아. 자, 스킨십 하네요. 자, 이건 어떤 그런 뭐랄까요,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건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건어의 생김새를 상상해 보고 싶은 거죠. 그만큼 명언에게 나라는 건어와 아이의 의미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난처하죠. 혹시라도 관사 집 앞이기 때문에 집 앞에 명언이 외할머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떡하지? 망설입니다.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일단 고고싱이네요. 자, 그런 심정으로 결국 손을 끌어다가 내 얼굴에 대줍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감아버리네요. 촉촉이 젖은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다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신중히 어루만지죠. 자, 그 다음에 신중히 어루만줍니다. 하나하나를. 자, 그만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생겼구나라고 합니다. 자, 얼굴 보면서 고마워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들은 소리가 되겠네요. 자, 잘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건호에게, 건호는 명언이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둘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네요.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휩싸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 앞이니까 명언을 들여보내고 돌아오는데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공중공중 띵걸음, 그러니까 띵걸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게 됩니다. 심지어 휘파람까지 부네요. 신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서 장면이 바뀌네요. 자, 그 다음 날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바뀌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날,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어떤 부탁일까? 왜 무리한 부탁입니까? 자, 신광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한 그 다음 날, 어떤 부탁하냐면요. 내 손으로 교회에 가서 존을 직접 쳐보고 싶어. 자, 이런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엉뚱뚱뚱한 소리. 큰일 났네. 자, 사찰 아저씨 시다어머니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음인데 그런 부탁을 하니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끈질기게 부탁을 해요.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큰일 나. 맞아 죽을 거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응? 모지락스럽게, 억세고 모질게, 어지 거절합니다. 일단 거절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검질기게, 끈덕지게, 검질기게, 끈덕지게 체크해주세요. 억세게, 끈덕지게 달라붙으면서 비라리는 네모 집습을 배웠게 비라리 친다. 자, 밑에 풀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구구한 말, 구차하게, 구차한 말을 해가면서 부탁하는 거. 구차한 부탁. 어? 구차한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해줘. 꼭 해줘. 나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것을 비라리 친다는 말씀, 비라리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야. 직접 한번 종을 쳐보고 싶어. 직접. 자, 명은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마 이야기를 듣고 교회 종소를 직접 들으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드디어 건호는 지났지. 자, 사랑하는 명은의, 좋아하는 이 명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다음 장면. 자, 종은 쳐서 뭐 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직접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듣고 싶을 뿐이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속셈을 아직 드러내고 있지는 않네요. 자, 그러나 그 속셈을 나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 뭐냐면 백마를 흉내내고 싶은 거죠. 백마. 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 자, 억울함의 호소, 그 다음에 눈 뜨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전할 속셈임에 틀림없다. 이때 하나님은 백마에게 성주에 해당하게 성주. 자, 그것을 속셈을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명은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은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이가 이해입니다. 자, 그건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허튼 소리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건호였죠. 그래서 그걸 후회하죠. 자, 무슨 재주로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 종을 울릴 수 있나? 그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자, 알았다니까라고 답을 해버리네요. 내 마음과는 딴판인 답이 나옵니다.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옵니다. 웬걸. 자, 마음은 어떻게 진짜 겁내하고 있는데, 마음속은 겁내하고 있는데, 그 겉으로 말로는 알았다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간청을 물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 왜? 명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명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애정과 연민 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 한편으로는 그 명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거절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요. 수요일도 안 돼. 왜냐하면 그날은 종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언제? 일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도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갈까요? 나옵니다. 목요일날 D-Day는 목요일을 잡습니다. 그때 교회 모임도 없고 집회도 없고 예배도 없기 때문에 딸거니 아버지도 그 교회 그 관사에서 아마 이렇게 뭐 쉬고 있겠죠. 무방비 상태로 쳐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 거죠. 자, 질문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명언의 부탁을 속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말로는 승낙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죠? 승낙한 까닭 중요하네요. 자, 그거는 뭡니까? 자, 명언의 마음을 잘 알아.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명은의 유일한 친구이므로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유일한 친구. 자기밖에 없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목요일 밤중이라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목요일로 디데이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간이 또 흘러가서, 그죠? 자, 주일날 이렇게 얘기를 가서,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월요일날, 주일날, 종소리를 한번 가서 들었고, 그 다음날, 명언을 만났을 때 명언이가 종소리를 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약속한, 지금은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디데이는 그 주 목요일로 잡은 거예요. 어제 일요일날 종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자, 드디어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밤이 왔어요. 드디어 자, 시간의 경과를 빠르게 왜? 이거 보세요.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또 여기 목요일 아침, 낮, 밤까지 시간이 훅훅훅훅 지나가잖아요. 시간의 경과가 빨라집니다.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리고 명은이는 신의 산보를 굳이 삼아 거짓말했네요. 좋으신다는 말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밤마을, 이런 밤마을은요, 밤마실, 밤에 노는 겁니다. 밤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을 밤마실이라고, 밤마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 나가서 밤에 수다를 떨거나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거, 만나 이야기 나누고 노는 것을 밤마실, 밤마을이라고 합니다. 뜻 주의하세요. 자,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는 명은이 할머니가 밤 길가까지 길가에 나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하는 것을 뒤로하고 갑니다. 자, 당연히 외할머니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 할머니가 관사 밖에까지 길가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 줍니다. 자, 그런데 걱정할 수밖에 없죠. 밤에 아이들 둘이 나가니까.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가 동행하는 듯한 기분 주의합시다. 할머니는 신강교회까지 동행하는 듯한 기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사 밖까지만 나오고요. 신강교회까지 같이 간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 낚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패턴을,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패턴을 주의합시다. 같이 간 것은 아니다. 다음 중 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합시다. 그리고 드디어 신강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떨려요. 흥분과 두려움 때문에 명은이 또한 손을 달달 떨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명은이의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맞아 죽어도 미치고요. 어때요? 희생적 태도네요. 진짜 멋지네요. 그러면서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다져봅니다. 단어학교 나왔던 넘어갈게요. 무단히 자 종을 친다. 허락 없이, 사유 없이 종을 친다. 자, 밤마을, 아까 밤마을 나왔죠. 밤마을 여기 나왔습니다. 자, 밤에 이웃이나 가까운 집에 놀러 가는 걸 밤마을이라고 합니다. 원래 밤마실인데. 자, 다음 페이지 결말이 코앞에 있는 어둠 속에 고자 누르기. 어려운 단어 나왔네. 발표할게요. 한참 떠들썩하다가 고요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시끄럽게 막 떠들다가 종이 칩니다.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오셔. 자, 떠들썩하다가 자,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갑자기 아이들이 조용해지겠죠? 자, 그런 상황.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고자 누르기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교회는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 몰래 교회 종을 챈다? 큰일 사건이죠. 자, 드디어 갔습니다. 자, 종탑 앞에 갔어요. 그때 종탑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와,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 교회 종탑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안에 종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종이 이렇게 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겠죠? 줄이 이렇게 쭉 내려져 있고, 자, 이 네 발 달린 종탑, 교회 종탑. 자, 이것이 괴물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종탑을 생물처럼 표현했네요. 자, 활류법입니다. 그런데 왜 괴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것은 왼쪽 부분에 표기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이걸, 자, 두려움과 긴장감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자, 종탑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것을 직유와 활류로, 괴물처럼 직유, 그 다음에 긴 다리로 서 있다, 활류. 자, 이런 표현법을 쓰였습니다. 자, 긴장감 때문이지, 하는 거 기억해 두고요.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야, 하늘에 누구? 절대자 하나님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자, 이 종탑이 소원을 하늘에 이어주는 매개체임을, 이 종탑이 소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공간, 그런 소원의 전달자, 매개체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잠약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라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줍니다. 그만큼 긴장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 딸고머니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죠. 쇠기둥 타고 올라와서 밧줄을 풀어 내립니다. 꽉 붙잡고 있어. 자, 명은이 손에 밧줄 밑둥을 쥐어주고 나서, 그리고 얘한테 손을 쥐어주고 자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줄 타고 위로. 그리고 그 줄에다가 몸무게를 몽땅 실어 봅니다. 딸고머니 아버지의 솜씨를 흉내내어서 죽을 힘을 다해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아직은 소리가 나지 않고요. 종탑 꼭대기에 되똑, 우뚝. 되똑이란 말은, 자, 우뚝, 오똑하게 얹힌 거대한 노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자, 밧줄을 타고 그 느낌이 옵니다. 마치 한 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2마리 딱딱개비처럼. 자, 딱딱개비는요, 방앗개비.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 있으면요, 이렇게 풀이, 여기 방앗개비 한 마리, 방앗개비. 그럼 방앗개비 한 마리, 또 여기 방앗개비 2마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나란히 함께 매달려서 역시 비유적으로 둘이 힘을 모아서 줄 당기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장단을 맞추고 둘이 아직은 이제 몸이 얇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당겨주고 막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지금 거의 이제 그 줄을 잡아당기는 그 줄 위아래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몸이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때 거친 숨결의 명은이의 거친 숨결과 단내가 뭡니까? 입에서 쿡쿡 그 풍기는 약간 뜨거운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거죠. 그 단내로 미루어 볼 때, 명은이의 표정을 알 수, 너희 짐작할 수 있으면, 명은이 역시 어때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소원을 빌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정말 죽은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죠. 소원 빌을 준비를 해요. 자, 내가 말이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시작. 땡 하고 드디어 시작됐네요. 그 첫 소리까지는 엄청 힘들었어.
그러자 일단 첫 소리 울리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댕그렁댕 댕그렁댕. 자, 귀가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언을 채근하는 나의 한편 나도. 자,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빕니다. 자, 나의 소원의 내용은 뭘까요? 나의 소원은 내가 명언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니 아버지를 잠시 뭐로? 잠시 뭐로 만들어 달라고? 자, 귀먹쟁이.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 귀먹쟁이. 귀머거리죠? 또 빌고 빕니다. 나의 소원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명언을 위한 것이네요. 정말 멋지다. 희생 뜻으로 알 수 있는 희생.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소리 여러분들 명언 그 이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종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옆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자습서에는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펼친 친구들은 필기하세요. 첫 번째는 이 종소리는 명운의 울음소리 똑같아요. 명운의. 부모가 비명형사가 죽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 울음소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명언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 명언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구원, 희망을 상징하겠죠. 자,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 전한, 비극을 알리고 평화를 바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징적 의미를 종소리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종소리의 의미고요. 자, 명언이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 날개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소원은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또 부모님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앞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앞을 볼 수 있는 소원. 세 번째는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자, 돌아가신 부모님이 편안히 지내게 하늘에서, 자, 그런 소망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짜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하게. 자, 둘이 이제 종을 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종이 울어댑니다. 종이 울어요. 종이 운다. 이게 활류법이네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창 종친이 일에 고부라져 있다. 주의합시다. 열중해 있던 탓에 드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쵸? 딸고모니 아버지가 달려와야 되겠죠. 자,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엉덩이를 한번 걷어채우고 나서야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가 내 손을 잡아 때려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놓칠 수 없게 해서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서 매달립니다. 안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인다, 손을 잡아 때려간다, 안 되거든. 어떻게 그 다음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게 되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좀 더 강도가 세진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네요. 딸고모니 아버지가 주먹질과 발길질까지 합니다. 나는 명언을 지켜주기 위해서 양 다리를 가로질러, 가세질러, 마치 가위로 이렇게 한 것처럼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자, 딸고모니 아버지는 둘이 악착스럽게 종을 치니까 떼어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죠. 나중엔 딸고모니 아버지도 같이 엉겨서 밧줄에 함께 이제 묶여서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종치는 사람은 결국 몇 사람? 셋이 된 꼴이네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종소리가 더 기운차게 커지게 느껴집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 어둠, 이건 전쟁의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네요. 멀리 퍼져나갑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전쟁 빨리 끝내고 어떻게
평화를 갖고 와. 자, 이런 평화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물론 명은의 소망, 소원을 비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명은의 입에서 변한 울음이 나옵니다. 울음이 얼마나 그 가슴에 맺혀 있었을까요? 자, 때때옷을 입은 어린 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자, 무동 태운 채 자, 그 울음소리를 여러분 무동은 어른들이 아빠들이 자기 아이를 그 어깨에 걸치는 걸 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종소리가 명은의 울음소리를 무동 태우고 있다. 자, 종소리 플러스 명의 울음소리 그 두 개의 소리가 겹쳐납니다. 마치 하늘 끝 절대자 하나님에게 닿으려는 듯 독수리처럼 지기법이네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자,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자, 명운의 울음은 억울함과 슬픔의 표현이 되죠. 메모합시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호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네요. 자, 댕그렁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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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소리로 어떻게 해요? 자, 그죠? 배경 묘사로 끝났습니다. 종소리, 청각적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결말을 맺고 있네요. 독자의 강한 여운을 줍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 볼게요. 건호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다시 인칭이 몇 인칭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3인칭으로 바뀌었네요. 자, 액자식 구성에서 우리가 박간 이야기, 이걸 박간 이야기라고 하죠. 그 안을 우리가 옆부분을 안 이야기. 그리고 동기들은 그 뒷이야기를 추측하면서 새벽쯤 되어 다시 일어나며 헤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 종침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교과서 질문 봅시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 당연히 자, 명운의 슬픔과 억울한 분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응어리진 감정이 울음으로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아주 세게 흘리고 소리 높이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맺힌 감정이 풀리게 되죠. 상처가 풀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쟁의 상처 치유의 희망.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한 겁니까? 건호, 나의 연민과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연민과 사랑으로 뭐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 치유. 자,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죠. 당연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작품의 주제. 자, 전쟁으로 인한 눈이 멀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명은의 상처는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명은을 도와서 종소리를 치게 해주죠. 이거는 사랑을 통한 전쟁의 치유라는 또 하나의 주제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가 두 가지네요. 자, 꼭 메모해 두세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 보면 명은은 주도적 인물인데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지만 나는 조력자의 의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혼자서 다 감당하고 도움을 줍니다. 딸고원의 아버지는 별표하세요. 자, 일단 아이의 종 접근을 막기 때문에요. 방해자이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의도치 않게 떼어내리다가 주위에 같이 매달려서 종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조력자가 되는 어떤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조력자의 기능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이 끝났고 여러분 뒤에 학습 활동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1쪽, 자소서 53쪽을 펼쳐놓으시고요. 학습활동 내용이 문제에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서 내용을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서사관례의 특징과 연관해서 첫 번째 중심 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고 하고 있네요. 건호는 자 얼굴 좀 못생긴 편이고 솔직순박하고요. 눈치가 없고 상업하게 느립니다. 그러나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 희생적이죠. 자, 명은은요 곱상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낯을 많이 가려요. 전쟁 이야기 싫어합니다. 자, 전쟁 때문에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자, 이런 인물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2번 문제 발표합시다. 중요하네. 침례도 변화. 선생님이겠죠? 첫 번째 만남은 어때요? 놀라 도망갔죠. 두 번째 만남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언이가 어떻게 합니까? 너 잘생겼겠다. 아니 뭐지 못생겼겠다 등등 얘기하죠. 자, 아무튼 두 번째 만남까지.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요. 자, 내가 명은에게 선물 주고 싶어 해서 전화 소식을 시청 가서 갖고 와가지고 일러줍니다. 화를 내죠. 여기서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쭉 친밀도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뭐 때문에? 전황 소식을 말하는 바람에. 자, 그리고 나는 도망치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참지 못하고 명은에게 갑니다. 그리고 반성하죠. 반성하고 명은에게 이제 3일종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 만나면서 다시 친밀도가 높아지죠. 화해합니다. 3일종 이야기, 딸고니 아버지 이야기로. 종소리를 듣고, 여기서 종소리를 듣고요. 갈등 해소의 계기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화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주일날에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함께 종소리를 듣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어때요? 종을 직접 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었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주일날 만나서 종을 함께 듣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접 치고 싶다고 건우한테 얘기하자.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직접 종치러 갑니다. 자, 그런 내막이 나오네요. 자, 함께 종을 치면서 자, 이렇게 끝이 나면 친밀도가 가장 결말 부분이죠.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갈등백이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배경은요, 인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란, 예를 들는데, 시장에 자란 아이는, 시장의 어떤 풍경에 익숙해지고,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서관 근처에서 자란 아이는 매일매일 도서관 근처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되겠죠. 이렇게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물에게 어떤 심리 정서, 내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은요, 6.25, 그죠? 6.25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인 거죠. 이 전라북도 익산 시내입니다. 교회가 나오고 등등등. 이때, 자,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성격을, 자, 전쟁 후방 지역이어서 심각성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 전황의 소식을 재미로 알고 살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폭력적인 말들을 의미도 모른 채 막 씁니다. 자, 반면에 명은 어때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충격, 눈이 머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고요. 반대되네요. 명은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서술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 3개, 200%, 300% 나옵니다. 자, 명훈이가 한창 기분 좋게 깎아거렸다. 명훈이가 웃는다. 네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게끔 만들었다. 명훈이가 웃는다. 자,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이야기 속에 등장한, 중요합니다. 밖에 아니에요. 중심 인물인 납니다. 자, 나는 마음속으로, 어때요? 너 혹시 명은이가 웃자 기분이 업되어서 막 신나가지고 수다를 떨립니다. 자, 나의 심리를 어때요? 나는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쉽게 전달하죠. 자, 여기다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죠. 이야기 안에 등장한다. 중심인물이다. 동시에 중심인물. 여러분들 주인공이니까 중심인물이죠. 그래서 명은이도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나도, 건우도 주인공입니다. 자, 하지만 주의합시다, 여러분들. 자, 소원을 빌어하면서 명언을 체결할 때 나도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자, 명언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명언의 심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명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소원을 빌려고 체결할 뿐이다. 즉, 다른 인물, 나가 아닌 다른 인물, 네모치세요. 다른 인물. 자, 나는 직접적으로 심리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인물의 심리는 관찰이나 추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할 뿐입니다. 자,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객관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심리를 다 알 수 없고요. 자, 관찰한다. 그리고 심리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반면에요, 여기 나왔죠. 나라는 인물에서 어때요? 주관적인 서술을 하죠. 주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심리를 아주 고백하죠. 심리를 잘 전달합니다. 주관적이고. 제한이 없죠. 자, 그런 1인칭 중심의 차이를 여기서 나에 대해서와 나가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그런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말고 선생님 여기다가, 자,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일단 선생님 미리 필기 좀 해놨습니다. 자, 우선 작품 속에 있는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라는 점 메모해 놓으세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별 표현할게요. 좀 중요합니다. 서술자 나와 독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거리가 가깝다, 멀지 않고 가깝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1인칭의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제3자가 아니고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겪은 얘기야. 들어볼래? 내가 직접 독자한테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는 점. 자,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3번과 3번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감이 높고요. 친근감이 높고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달하기가. 그러나 발표할게요.
나는 그렇게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지만 다른 등장인물 예컨대 명은의 심리라든가 명은 외할머니 그리다 혹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추측하거나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른 인물 중에서 딸공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건호 내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괴짜이고 뭐 머리가 민머리이고 뭐 앙바트마고 등등등 그런 다른 인물의 딸공원의 아버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서술자인 내가 해설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이라기보다는 해설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만큼. 자,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잘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설의 주제를 한번 말해보자. 자, 전쟁으로 상처 입은 명은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 명은에게 공감하고 도와주는 나를 통해 전쟁의 상처는 사람 사이의 공감과 민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 밑에요. 지금 그 서사갈래 개념과 특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할게요. 자, 서사갈래는 서술자를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요. 자, 허구입니다. 그런데 자, 특징을 볼게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자, 이건 뭐 우리가 개연성이 있는, 일어날 법한 이런 뜻이죠. 꾸며내다, 허구이다,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 특징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성을 지닌 인물이 사건의 주체로서 등장한다. 뭐 갈등이 있다.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등등등. 자, 이런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야기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는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자, 명은에게 백마에 관심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백마에게 관심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와 동일시했던 거죠. 동일시. 그 다음에 자, 백마에게 어떤 기능은 뭘까? 건호와 명은이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죠? 동일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말과 연결되는 기능을 한다. 너무 쉬운데 넘어갈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명은이라는 주인공의 눈을 먼 곳으로 설정한 까닭이 무엇이냐? 자, 그 눈이 먼 명은을 통해서 전쟁의 폭력성과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고통을, 폭력성과 상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자, 결말에 함께 종올리는 장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주제네요. 전쟁의 상처는 공감과 사랑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자, 마지막 발표할게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선택하다면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런 눈을 통해 보여지는 전쟁의 모습은 그만큼 더 상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효과적인 부각이죠. 특징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을 마쳐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게 했는데 선생님이 압축분으로 설명하려다가 길게 설명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럼 시간 배속을 1.25배속, 1.5배속으로 빨리 가만 들으시면서 그냥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시험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